건데요. 부장님 답변이 충남도의 그 현장 조체 만들기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서구바둑 부장입니다. 저는 그 농촌 유토피아란 말은 최근에 듣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이게 1991년 지방자치선거가 있고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회의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나왔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로컬 어젠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같은 맥락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해보자면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보고자 현장에서 실천들을 하기도 하고 또 연구자 역할도 하고 또 행정의 계약직 공무원 생활도 8년을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정말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꿈만으로 실천이 절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야 될 거냐, 저도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 실천한 주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정책에 관여하시는 분이 정말 많지만은 현장에 오면 일할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몇 가지 저희들 충남의 경험과 성과, 과제를 좀 제안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주 보여드리는데 많은 경우 저는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현장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송일현 박사님 나가신 것 같은데 십몇 년 전에 지난해 있을 때 찾아오셨을 때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 지자체 행정에 이런 일을 해보니까 중앙정부의 좋은 의도가 중앙과 광역 기초를 거치가 내려오면서 굉장히 정책적 왜곡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정책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 거냐 했을 때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정책의 환경, 풍토들이 빨리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구상들도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더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경험에서 저는 이게 10가지의 숙제를 포함해가지고 행정과 민간의 협치 시스템 구축하고 협치 구조 속에 중간 지원자들을 설치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이 10가지 숙제를 빨리 풀지 않으면 현장에서 많은 실천들은 결국은 실패할 것이고 실패를 이미 경험했고 또 성공한다더라도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결론에 대해서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분명히 가능하지만 이런 우리가 농촌 지역 현장에 들어오면 민간 협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의 크기라든지 하살표의 방향은 지역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10가지를 체크리스트처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분석을 해보면 정말 어느 거 하나 작동되지 않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중간전조차도 정말 어렵게 좀 출발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까지 왔는데도 가야 될 길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조례는 만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형 조례, 이게 행정의 칸막이를 극복하는 통합형 조례를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10가지 숙제를 우리 현장에 정리하면서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정책 분야들을 어떻게 우리가 엮어낼 것이냐. 중앙으로 갈수록 전문화가 필요하지만 기초로 내려올수록 통합성이 필요한데 이 통합성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 지역 주민의 현실에 맞게끔 수요자 주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유토피아 구상은 누가 실천하냐 그러면 현장에 있는 농민이나 주민들이 실천하는 거지 행정이 실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지원 기능하고 실천 주체를 생각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실천 주체는 너무 없더라는 거죠. 이런 지자체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이게 먼저 되면 다른 문제들도 차근차근 풀려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복잡한 그림을 또 보여드립니다만, 이 칸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그 대통령 비서관실 시민사회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와들 갔을 때 저한테 바른 기회를 준다 하길래 딱 한마디 했습니다. 행정의 칸막이, 순환보직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숙제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정책 구상이 행정은 흡수력이 빠르게 빨리 흡수하지만은 2년 3년 만에 바뀌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또 새로 시작합니다. 그 많은 연수도 가고 교육도 받아도 전달, 이런 칸막이 속에서
정말 현장 실천의 성공 사례를 만들려고 하면 뭔가가 운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 외부의 전문가, 또 현장의 실천 주체들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현장에 좋은 사례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 될 이유는 너무 많은 것 같고 잘 될 이유는 정말 드물고, 이걸 현장에서 보니까 많이 느끼겠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 들어가 이런 융복합을 강조하는 정책 사업들 계속 생깁니다. 그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이긴 한데 현장에 오면 올수록 이 융복합이 작동이 잘 안 된다. 현재 칸막이, 민간의 칸막이 정말 복잡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일할 여건들을 안 만들어준다 봅니다. 일자리를 안 만들어주고 저절로 일할 사람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왜 농촌, 전부 떠나가는 농촌이 되냐 그러는데 농촌에 살면서 먹고 살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재미있고 보람되게 일할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싶습니다. 저는 당장 급선무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형으로 설치하자는, 통합형의 중간지원조직 설치한 것만으로도 당장에 10명이 15명 일자리는 생깁니다. 지금처럼 보조사업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그 일자리에 고향 떠난 박사기 받고 도시에서 빌비거리는 분들, 고향 오고 싶지만 올 기회는 별로 없고 일자리는 없고 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센터를 통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인 단체 이런 통해 가지고 들어올 기회를 우리가 최대한 열어주자는, 행정 예산 사업에 자꾸 너무 쓰지 말고 하드웨어 투자하지 말고 일자리가 최대한 투자해보자. 일자리도 체계적으로 투자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분명히 돌아오는 농촌, 떠나가지 않는 농촌은 행정 예산만으로도 기본적으로는 일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사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풀려갈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세 번째 숙제인데, 결국은 행정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행정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공명정대하게 집행을 도와주는 거고, 실천 자체는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 자체적인 활동에 어떻게 행정이 지원할 거냐 했을 때, 마을 밖에 민관 협치의 제도적 시스템들을 빨리 구축하고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좋은 실천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열심히 할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오래 가진 않습니다. 지나치게 희생봉사를 오랫동안 요구하니까 가다가 지치는 거죠. 저는 급선무는 이 마을 밖에, 특히 읍면동 밖에 제도적인 민간협치의 제도적 정책 설계, 제도 설계를 빨리 그렇게 바꿔가지고 이런 걸 구축하면 마을 주민들, 마을 위원장님들 지치지 않고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열심히 하고도 오래 가지 못하고 좋은 성공 사례가 나와도 지속되는 이유는 보조사업을 계속 받거나, 아니면 그분이 돈이 원래 많거나, 인품이 정말 훌륭해가지고 여러 가지 욕을 들어먹어도 잘 참거나, 그런 거 아니고는 현장 활동 리드는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리드가 진짜 시장봉사를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밖에 도와주는 틀을 빨리 만들면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 숙제입니다. 정책의 융복합이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규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좀 이따 소개한 카와바무라도 아까 자료 보니까 인구 3,500명, 일본에 10,000명이 안 되는 자치단체가 500개가 넘고 인구 3,000명이 안 되는 자치단체가 200개, 300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치단체가 여전히 주민들의 생활, 정책의 융복합 측면에서 보자면 유토피아 구상으로 봤을 때는 자치단체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입장에, 이 점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읍면동 단위의 주민생활권 단위의 정책 융복합이 일어나도록 최대한 도와주자 싶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업무 조정들도 업무 조정과 조직 개편들도 수시로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 정책에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자주 바꾸고 가야 될 것 같고, 민간 쪽도 결국 행정의 정책 칸막이가 민간 단체들의 칸막이를 똑같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도 협조하지 않는 관변단체를 자꾸 만드시고, 이런 문제는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그나마 좀 농촌 유토피아 구상에 가까운 곳은 읍면동 단위로 움직이는 데가 지속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체험마을 좋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지속 안 되는 이유는 워낙 고령화 빠른 속도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 행정위 단위의 우수 사례들은 지속성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읍면동 단위의 지금 주민자치회로 재편하는 과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주민자치회 상근 사무국에 그 상근 사무국 자체가 중간 전조직 역할을 하도록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제 속에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꿈들을 꾸고 중앙부터 읍면동 단위까지의 민과 간의 협치 구조 그리고 주민자치의 제도 시스템을 갖춰가자고 뭐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해오면서도 앞으로도 가야 될 길 정말 많고 제가 이런 발표할 때 자꾸 과격해지는 이유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조금 좀 세게 자꾸 나오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부드럽게 이야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싶어가지고. 충남에 2015년에 이제 그전부터 삼릉혁신과 희망마을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2015년에 뭐 제 개인적인 그과 그 뭐 지역의 토양하고 맞물렸다고 보는데 그동안 실천했던 경험을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충남에서 이 농촌 정책을 좀 더 체계화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좀 더 이런 삼농대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변화들을 모색하면서 학습 활동들을 지속했습니다. 10가지 숙제를 놓고 10가지 숙제를 시군 단위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했을 때 뭐 조례도 제정하고 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센터 상근자들도 확보하고 제가 지난 주말에 계산해 보니까 지금 상근 활동가가 광역과 기초 합쳐서 55명입니다. 평균 연령이 34세, 그 20대, 30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몰려드는 거죠. 전북에서 먼저 시작했고 충남으로 지금 확산되는데 충남은 좀 더 광역에서 주도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행정 예산을 다 합쳐도 권역사업, 중심지 활성화 반도 예산이 안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일할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학습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축적하는 중이라고 봅니다. 올 연말쯤 되면 약 70명 정도가 되지 않겠냐 보고 이 인력들이 농촌 정책에 여러 가지 꿈들을 서로 섞어가면서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활동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러면서 지금 10개 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올해 중에 아마 3개, 4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남은 계룡시는 내년에 아마 시도를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10개 센터가 단계적으로 개설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가들이 모여서 가는데 사전에 공무원분들은 벌써 다 바뀌었습니다. 작년 4월달에 찍은 사진인데 참 이런 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이분은 아직도 남아있네요. 전문가들 해가지고 7년째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2번씩 직무연수 2박 3일간 하는데 더 강력하게 직무연수를 하자고 하면 현장 활동들이 잘 안 돌아갈 것 같고 그래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이런 현장 실천의 주체들을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민간 쪽에 협의회를 구축하고 협의회를 설립하고 네트워크, 법인까지 만드는 작업까지 같이 하고 중간 조직 설치는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데 문제는 민간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법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인적 자원들이 워낙 다 도시로 빠져나가고 돌아가시고 선거 때 낙인이 찍혀가지고 지역에서 별 활동 못 하시고 민간의 네트워크 법인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10가지 숙제를 저희들 계속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은 제가 참여정부때 시나리오 사업을 직접 해본 경험도 있고 지금까지 중앙정부 정책 사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 시나리오 사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업들을 활용해가지고 진짜 지역의 그동안의 경험들을 최대한 가지고 이걸 마중물 역할을 하면 다른 정책 사업은 다 갖다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고 농촌 유토피아를 꿈꾼다면 인적 자원을 모으고 거기에 중간 조직과 플랫폼을 구축하는 핵심 예산으로 쓰는 게 맞지 않겠냐고 여전히 생각해 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험 속에 지금까지 만 4년밖에 안 됐습니다. 만 4년하고 지금 2달쯤 됐는데 이 정도 해본 경험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봅니다. 물론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책적인, 제도적인 시스템들은 상당 부분 갖추었고 앞으로 훨씬 더 속도가 붙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숙제 중에 저는 법 제도적인 문제, 저희들 당면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근거가 여전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 특별법 안에 관련 조항을 삽입해가지고 중간지원조직 근거를 만들어주시면 지자체에서 좀 더 확산되고 통합형으로 만드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인건비 중심으로 정책 사업 설계를 이루어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들, 사업들이 제시가 됐는데 그 사업들 누가 할 것이냐 했을 때 칸막이 안에서 실시되는 순간 행정의 담당 부서가 불명확해지고 담당 부서가 불명확해질 만큼 협력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협력 관계는 좀 난망하다고 보면 중간 지원 조직의 상근자의 인건비가 정확하게 확보되면 그 다음 문제는 차근차근 풀릴 거라고 봅니다.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좀 성경육 위원장님 좀 풀어주십시오. 세 번째는 칸막이 순환보직제 문제. 이게 어떻게든 순환보직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행안부에 열려 있습니다. 직위공모제라든지 전문직위제라든지 임기제, 개방형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들 좀 더 확산시켜가지고 도입하면 행정의 지원 체계도 정비하고 민간 간의 협력 관계도 신뢰 관계도 좀 오래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에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은 아마 센터가 좀 안전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제도적 정비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중앙에서 올바른 신호들을 정확하게 보내주면 광역과 기초에서도 빨리 움직이고 따라가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